오늘 할 거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오늘 리스트 피커 먼저 할 거라서 8강, 예제 8강 링크입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를 진행해 주세요.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고 한 5분, 한 3분쯤 되면은 그 파일 만들어서 예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직 덜 들어오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할 거는 블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개수가. 미리 한번 보자면 여기 리스트 피커를 사용해가지고 뭘 만들 거냐 쭉 내렸을 때 요거 아닙니다. 요거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요게 저 8강이 더 어렵기 때문에 10강인 이 리스트 뷰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 거라서 뭐 이름 누구누구 번호 뭐 010 땡땡땡땡땡땡 해서 추가하면은 이 밑에 추가가 돼요. 이름이. 그리고 내가 이 밑에서 뭐 몇 개 추가를 한 다음에 터치해서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터치한 다음에 전화 걸기를 누르면 그쪽으로 이제 전화가 걸리게 하는 말 그대로 전화번호부 형식의 이런 앱을 만들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성 코드를 다 보여드리면 블럭은 요렇게 해요. 요렇게 크게 많지 않죠? 한 덩어리 여기 뭐 변수 만드는 거 2개에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해서 그 안에 개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리스트가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서 넣거나 합쳐서 넣거나 하는 거 이렇게 조인을 사용해서 합치거나 그 다음에 여기 스플릿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자르거나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머리에 딱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라 가지고 오늘도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사실 이거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그저 방송 안 봐도 이거 그 줌에 안 들어와도 이거 보면서 여기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땡겨와서 이거 땡겨와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로 들어와 주세요. 앱 인벤터. 앱 인벤터 2 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어제 만들었던 것도 사용을 해도 되겠다, 그죠? 자, 들어갔어. 이제 텍스트 005 코드 하다 말았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몇 개 없으니까 지우고 앞에 것도 지우고 이렇게 새 파일 준비해 줍니다. 새 파일. 이런 거 가끔씩 앱인벤터에서 떠요.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 디자인을 구성을 할 건데 디자인 일단 제목부터 적을게요. 제목 전화번호부 제목 적을 겁니다. 라벨로 배치해서 전화번호부 하고 마찬가지 정렬 가운데 정렬 스크린에서 가운데 정렬도 하고 이 친구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크기, 색깔 이런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면 돼요. 저는 좀 크게 30 정도를 해서 볼드 처리도 하고 연두색으로 연두색으로 너무 눈부시다.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부 적어줍니다.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전화번호부. 그리고 참고로 오늘 만드는 전화번호부 앱은 DB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호를 이제 화면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적어놨던 번호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남아있게 하려면 우리가 DB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기초에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번호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제목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하면 얘가 보세요. 이름 뭐뭐뭐 적을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텍스트 박스거든요.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건데 요 앞에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벨이고 옆에 텍스트 박스를 옆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가로 레이아웃을 하나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이름 텍스트 박스 밑에도 번호 뭐뭐뭐 넣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 삭제 버튼, 전화 걸기 버튼. 요것도 마찬가지 가로 레이아웃에 3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면 가로 레이아웃 하나 준비, 하나 준비. 여기에서 라벨로 여기에 이름이라고 달아줍니다. 이름 크기가 얘도 좀 크면 좋겠다, 그죠? 요렇게. 그리고 이 옆에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는데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박스 밑에서 3번째 있네요. 밑에서 3번째 얘를 끌고 와서 옆에 넣어줍니다. 얘가 좀 크다 그죠? 이렇게 적으니까 얘가 좀 크네요. 이렇게 하면 대충 길이가 맞았었어요. 가로 레이아웃의 이름과 텍스트 박스, 이제 라벨이랑 텍스트 박스를 한 세트 만들어 주었고 똑같이 밑에도 번호 해서 텍스트 박스를 똑같이 옆으로 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가로 레이아웃 하나 준비하고 위에서처럼 라벨에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번호 얘가 몇이었죠? 20이었네요. 폰트 사이즈가 20으로 똑같이 맞춰주고 요렇게 그리고 요 옆에도 마찬가지 요 밑에서 3번째 있는 텍스트 박스를 넣어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한 디자인에서 한 반은 완성했어요. 반은 완성. 그 다음에 밑에 버튼이 3개가 쪼로로 또 가로로 놓여야 되기 때문에 가로 레이아웃 하나 더 사용하면 됩니다. 가로 레이아웃 가지고 와서 버튼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버튼 3개 이름은 각각 추가, 삭제, 전화 걸기예요. 첫 번째 거 추가 그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전화 걸기 이렇게 아니면 전화, 통화 이렇게 적을까요? 2글자씩 뭔가 맞추고 싶은 통화 이렇게 해줄게요. 얘도 저는 뭐 좀 꾸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뭐 예쁘게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둬도 됩니다. 저는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꾸밀게요. 오렌지가 더 잘 보인다 그죠? 이렇게 글자도 굵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조금만 더 키울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내가 그 목록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점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게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 리스트 뷰를 이 밑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얘가
배경이 이제 검정색이죠? 검정색이고 글자 색깔이 아마 화이트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냥 그대로 두는데 얘를 뭐 이게 제대로 뭔가 좀 이 디자인에 맞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뭐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고 글자를 검정색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칸은 자동으로 늘어나요. 자동으로. 내가 이제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까만색이 한 칸이 생기고 리스트에 두 개를 집어넣으면 두 칸, 세 칸 자동으로 점점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어디 있나요? 여기 소셜에 있습니다. 소셜에 보면은 폰콜이라는 게 있어요. 폰콜. 얘가 뭐냐 하면 전화를 거는 기능이에요. 거는 기능이고 이 텍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얘까지 추가를 하면 되고 우리는 오늘 일단 이 통화 버튼 눌렀을 때 전화가 걸리게끔 해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폰콜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맨 밑에 떨어지죠? 안 보이는 거니까 요렇게 만들면 디자인은 완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디자인 다 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다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으로 넘어가서는 자, 일단은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리스트가 이제 전화번호부의 역할을 해줄 리스트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어제 설명드렸을 때 이 변수 빌트인에 있는 변수에 있는 거에서 이제 변수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값을 꺼낸 다음에 여기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전화번호부라고 정하겠습니다. 전화번호부 하고 얘를 변수가 아니라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리스트에서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비어있는 걸 만들 거예요. 그죠? 지금 처음에 전화번호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 메뉴에 있는 거 얘를 연결해줍니다. 연결해줘요. 자, 그러면 이 전화번호부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름 적죠? 번호를 적죠? 그러면 그거를 합쳐서 저 리스트에 통째로 넣을 거예요. 통째로 넣을 건데 합칠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러시 표시, 요거 있죠, 요거? 요 슬러시 표시로 구분을 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김땡땡씨는 뭐 010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게 이름과 번호를 이제 슬러시까지 중간에 합쳐가지고 리스트에 집어넣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버튼 1이죠. 자,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리스트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할 거예요. 말 그대로. 추가하는 게 리스트에 보면 눌렀을 때 add 있죠. add. 여기서 아이템을 추가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넣어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이름. 그러니까 리스트가 이거 한 개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리스트에 추가할 것인가 하는 그 리스트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값을 추가할 것인가 해서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마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 올리셔도 이 전화번호부의 리스트 이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뜨고 아니면은 변수 여기 들어가서 get 해서 가지고 오면은 밑에 이름이 선택이 되죠. 자, 이 리스트에, 이 전화번호부 리스트에 추가를 할 거다. 뭐를? 이름 더하기 슬러시 더하기 번호 이거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인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연결. 텍스트에 있는 조인이 있죠. 조인에서 가지고 와서 세 개가 연결이 되죠. 이름 슬러시 번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설정 표시를 눌러서 추가하는 거를 하나 더
하나 더 만들어서 3칸을 만듭니다. 3칸. 3칸. 그러면 가운데 거는 쉬워요. 슬러시는 우리가 직접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에 있는 빈칸을 써서 슬러시라고 그냥 이렇게 임의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적어주면 되고 이름과 번호는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지금 이 이름과 번호를 어디에다가 적어놓냐 하면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했을 때 잠시만요. 자, 여기 자,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여기 텍스트 박스 1번 텍스트 박스 그리고 2번 텍스트 박스에 여기에다가 이따가 타자를 쳐서 이름을 직접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번호를 쳐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에 있는 이 텍스트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게 즉 이름과 번호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박스 1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연두색 블록으로 텍스트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이름이 되고요. 2번 텍스트 박스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오면은 이게 번호가 됩니다. 번호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뭘 한 거냐 하면은 이거를 조합을 해서 리스트에 넣은 거예요. 리스트에 넣은 거고 얘를 내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 리스트에 넣은 거를 리스트 뷰에까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글자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스트 뷰에서 이 리스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리스트 뷰에 있는 목록을 만들겠다. 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쯤인가요? 요 연두색 블럭 목록을 추가하겠다 하는 연두색 블럭에다가 어떤 거를 여기 있는 리스트죠. 이름이 전화번호 한 거. 요거를 복사해도 돼요. 오른쪽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꺼내도 됩니다. 여기 아까 여기에서 get해서 꺼내도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주면 추가 기능은 완성이에요. 저 이제 요 모비즌을 통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찍어보세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이름 적혀 있고 여기 힌트 포 텍스트 박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얘는 뭐냐 하면 여기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했을 때 이 힌트라고 적힌 게 있어요. 여기 얘를 지우면 텍스트 박스가 비워져 있을 때 아무런 표시가 안 뜹니다. 제가 지금 둘 다 지웠는데 다시 보면은 사라졌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홍길동 010 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씩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힌트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근데 힌트로 적혀있는 글자는 여기에 텍스트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연한 회색으로 적혀있거든요. 이건 인식되는 그 글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힌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터치를 해서 김땡땡 씨의 번호는 010 이거는 다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전화가 걸리고 안 해도 전화가 걸리는데 저는 이제 읽기 좋게 다시를 넣어줄게요. 1, 2, 3, 3, 4 다시 1, 2, 3, 4 자, 요렇게 두 개를 넣고 어떻게 하면 된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차례대로 리스트에 얘 이름과 슬러시 번호를 조합한 게 리스트에 들어가고 이게 다시 리스트 뷰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밑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김이모양 해서 여기서 4321 번호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추가하면은 그 다음에 추가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중복을 거르는 기능 이런 건 안 넣었어요. 그죠? 안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버튼을 여러 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개 들어가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을 거르면 이제 여기서는 또 알고리즘을 써야 되죠. 만약에 뭐 번호를 받았을 때 이 번호가 이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 판단을 해가지고 있다면은 뭐 이미 저장된 번호입니다. 이렇게 뜨게끔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추가하는 것까지. 자, 그럼 여기서 삭제하는 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삭제하는 거. 자, 삭제하는 거는 2번 버튼이죠. 2번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자, 여기서
일단은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는 게 먼저예요.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고 여기 목록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에 갑니다. 리스트에 가서 삭제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remove라고 하는 게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중간에. 약간 동그랗게 생긴 블럭 밑에서 두 번째에 remove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을 해서 삭제를 한다. 삭제를 할 때는 번호를 기준으로 삭제를 해요. 번호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트 이름. 그럼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이 전화번호 부에 있는 인덱스 몇 번 거를 삭제를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인덱스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이 리스트 뷰가 있는 거에서 하나를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모양을 터치를 했어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제가 터치한 거는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리스트 뷰에 있는 말 그대로 셀렉션이 있고요. 셀렉션이 있고 그리고 셀렉션에 인덱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셀렉션에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거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거에 안쪽에 들어있는 값이 요 블럭에 담고 있어요. 요 블럭에 담고 있고 이 선택했는 거에 몇 번이다 하는 번호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뭐 네 개 중에서 두 번째에 있다 하는 그 번호는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삭제를 누를 거기 때문에 지우는 거의 인덱스도 얘를 끼워주면 됩니다. 얘를 끼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리스트에서 일단 삭제를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요거는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목록에서 이 삭제가 완료된 리스트를 새롭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삭제 버튼까지 우리가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코드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바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라고 적힌 거 삭제가 되죠? 하나 더 터치해서 삭제, 긴 땡땡도 삭제.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 추가와 삭제까지 한번 완료를 해주세요. 저는 몇 개 넣고 있을게요. 그동안 홍길동이 번호는 어차피 실제 번호 적을 거 아니니까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0000 추가. 또 김철수 1111에 222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0220 예 3333에 뭐 4444 이렇게 추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삭제가 되는지 추가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추가 버튼 눌렀는데 여기 번호랑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나는 딱 추가하고 나면은 빈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간단하게 두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다 추가를 하고 나서는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어떻게? 빈칸으로 만들어줘라. 요거 복사해서 2번의 텍스트 박스도 클릭하고 난 다음에는 빈칸으로 만들어주라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번에 뭐 다른 거 하나 김 땡땡씨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름 적고 번호를 적고 추가 버튼을 누르죠. 그와 동시에 번호는 여기 이제 추가가 되면서 위아래에 있는 칸은 비워지게 됩니다. 텍스트 칸은.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블럭이 그래도 조금 많아졌죠? 순식간에 꽤 많아졌는데 버튼을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이걸 만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버튼은 추가 기능이다. 추가 기능. 그래서 이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에다가 먼저 값을 넣어야 되는데
두 개이기 때문에 이름과 번호 두 개였기 때문에 이거를 슬러시로 합쳐서 조인으로 합쳐가지고 리스트에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넣었다면 리스트를 여기에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 뷰에다가 목록을 새롭게 갱신해 주는 거. 이건 이제 방금 추가한 건데 이름과 번호에 있는 텍스트 번호 박스를 추가 버튼 누르고 나면은 싹싹 비워주는 거. 그리고 삭제 버튼일 때는 이거 버튼 2번 삭제 버튼일 때는 여기 이제 일단 리스트에 있는 거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리무브를 사용을 했어요. 리무브. 이 전화번호부에 있는 거를 지울 건데 뭘 기준으로 지우냐? 인덱스, 그러니까 번호를 기준으로 지웁니다. 번호를 기준으로. 요거는 여기 리스트에 하늘색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조금 중간쯤에 있나요? 중간쯤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리스트 이름은 전화번호부 적고 인덱스는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 넣은 순서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 리스트 뷰에서 선택한 인덱스 번호라는 블럭이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선택했을 때 그 번호를 그대로 삭제하고 싶은 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클릭했을 때 내가 터치한 거는 삭제가 됩니다. 쏙 삭제가 되고 다시 그거를 리스트 뷰에다가 새롭게 삭제한 걸로 갱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거 set 리스트 뷰에 있는 그 목록을 추가해달라 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기능과 삭제하는 기능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끝에 얘기를 드렸었던 리스트에는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간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랑 리스트는 이제 다른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저처럼 추가 버튼 눌렀을 때 AAA라는 친구는 010-1212-2323 이렇게 해서 추가라고 누르면 요거 두 개는 비워지고 여기에 지금 내가 추가했던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삭제, 터치해서 이거 내가 잘못 넣었어 또는 이 친구가 뭐 전화번호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삭제하고 싶을 때는 터치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테스트 혹시 다 되신 분? 여기까지 성공하신 분? 오, 성공! 성공! 여기까지는 성공을 다 하셨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능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통화 버튼이 있죠. 내가 이 모양을 선택했어요. 이 모양 선택하고 통화를 들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내가 전화 걸어주는 기능은 단순해요.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은 폰콜이 가지고 있어요. 폰콜이라는 거에서 요거 이제 메이크폰 콜이라고 해서 전화를 걸겠다 하는 거를 실행을 시키면 전화가 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가 뭐냐 하면은 이 보라색 블럭을 실행하기 전에 여기에 set 폰 넘버 해서 내가 전화 걸고 싶은 거에 번호를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번호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름과 슬러시 번호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분리해야 돼요. 이름 지금 합쳐져 있는 형태를 이름과 번호로 분리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번호만 끄집어내서 아까 여기 번호에다가 세팅하는 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과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3번 버튼 눌렀을 때로 시작을 해요. 통화 버튼 3번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 제가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릴게요. 3번 버튼 눌렀을 때 이때
재료는 내가 이제 이 자르려고 하는 재료는 리스트 뷰에서 선택한 이 정보를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리스트 뷰에 있는 셀렉션. 요거는 이제 또 다르죠. 얘는 아까는 선택했던 거에 번호를 갖고 왔던 거고, 이거는 그 선택했을 때 안에 있는 이름 더하기 슬러시 해서 그 글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슬러시를 기준으로 잘라야 돼요. 슬러시를 기준으로 잘라야 돼서 자르는 블럭은 텍스트에 있습니다. 글자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쭉 찾다 보면은 여기 중간쯤에 스플릿이 있어요. 스플릿. 얘가 말 그대로 글자를 자르겠다 하는 건데 얘는 뭐냐 하면은 뭘 기준으로 자를 거냐? 그럼 우리는 이 기준 뭘로 자를 거지는 명확하죠. 이름과 번호를 구분하고 있는 게 지금 슬러시예요. 그래서 슬러시 기준으로 잘라주면 돼서 텍스트에 빈칸 블럭에 슬러시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슬러시로 잘랐을 때 더 이상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잖아요. 여러 개가 되면은 걔를 또 어디 담느냐? 리스트에다가 담아주면 돼요. 왜? 한 개면은 변수에 담으면 되는데 하나면은 뭔가 이제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담아주면 되는데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를 담을 때도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담아줄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빼서 변수 만드는 거 하나 빼서 번호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든다? 아까 했던 것처럼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겠다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비어있는 리스트인데 내가 요거를 넣게 되면 여기서 잘라져 있는 조각들이 여러 개가 다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셋, 이번에는 얘를 이제 리스트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셋 두 개 있죠. 전화번호부가 있고 번호가 있는데 얘는 지금 번호에 넣어야 돼요. 전화번호부에 넣으면 위에 있는 애들이랑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번호에다가 넣어주면은 자, 요거는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코딩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고 제가 이거를 얘를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잘라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벨에다가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라벨을 2개를 준비를 해서 하나 여기다가 위에다가 할게요. 라벨 2개를 넣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라벨 여기에 있는 라벨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을 건데 복사해서 텍스트를 4번, 5번에 집어넣을 건데 자, 지금 슬러시 기준으로 잘랐다면 이 리스트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 하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르는 기준인 슬러시는 빠집니다. 그거 앞에 거, 이름, 그거 뒤에 거 해서 1번, 2번 칸에 리스트에 1번, 2번 칸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각각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보느냐? 제가 여기서 리스트에 있는 값을 보겠다, 선택하겠다 하는 거를 얘를 사용을 해서 우리 번호 리스트에 있는 1번 칸의 거 뭔지 라벨을 찍고 싶다. 그리고 2번 칸의 거 뭔지 라벨을 찍고 싶다 해서 자, 얘를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추가가 된 게 삭제가 됐는데 자, 대충 추가를 하면은 이름과 번호가 추가가 됩니다. 그죠? 이거를 선택해서 3번 버튼을 누르면 제가 리스트에서 슬러시로 분리해서 담았는 게 첫 번째 칸에는 리스트의 첫 번째 칸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 라벨을 찍어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칸에는 번호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만큼은 필요 없고 여긴 필요 없고 여기에서 다시 쭉쭉쭉 아까 위에서 요거 2개 삭제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리스트 2번 칸에 번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 번호를 폰콜에 있는 전화를 걸 번호에다가 세팅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폰콜에 밑에서 2번째 폰 넘버 어디다가 전화를 걸 거냐 하는 이 블럭을 빼서 여기 끝에 아까 제가 리스트에서 값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뭔가를 빼내고 싶을 때 셀렉트 블럭을 사용합니다. 셀렉트 블럭을 사용을 해서
요 폰에 전화를 거는 번호에다가 리스트에 있는 둘 중에 지금 이 번호죠. 번호 리스트에 담겨 있는 두 개 중에서 1번 칸은 이름이 있었고 2번 칸은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2번 칸에 있는 수학에서 2번 칸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이 합쳐진 형태 여기서 1, 2, 3, 4, 5 했을 때 원래는 값이 이름 슬러시 번호였는데 슬러시 기준으로 잘랐을 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두 개 중에서 1번 버리고 이름은 버리고 2번인 번호만 취해서 내가 전화 걸 번호에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보라색 전화 거는 거를 실행하는 블럭 보라색을 넣어주면은 전화가 걸려요.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 이 보라색 블럭까지 넣고 이번에는 터치를 한 다음에 통화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전화를 거는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지금 통화가 되는 거고 심지어 이 블럭 대신에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콜 다이렉트거든요. 얘를 넣잖아요. 얘를 넣으면 여기 터치를 해서 통화를 눌렀을 때 요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나 보다. 그죠? 만약에 얘는 제가 알기로 바로 전화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연결을 끊었다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해서 여러분들 일단 요 밑에 있는 보라색 블럭으로 전화 거는 거를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화번호에다가 뭔가 그 지인의 번호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통화하기를 눌러보시면 되죠. 저는 이제 아무한테나 전화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 2, 3, 4, 5 번호 없는 번호를 해서 통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전화가 요거는 전화가 안 걸리네요. 얘는 뭐냐 하면은 이건 아마 바로 전화가 걸리게 하는 걸 건데 이게 그 보안상으로 보이스 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통화를 했을 때 이 키패드 화면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번 더 내가 전화를 걸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통화가 돼버리면은 이게 뭔가 터치를 했을 때 바로 전화가 걸리게끔 보이스 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얘는 막아놓은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 지금 제 폰에서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사용하면은 요 화면까지 번호가 이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첫 번째 예제였던 전화번호부 만드는 예제는 전체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옆으로 좀 옮길까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보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죠. 한 덩어리 전화 추가 번호부 추가하는 거, 두 개 삭제하는 거, 세 번째 전화 거는 거 이렇게였습니다. 해서 한번 직접 전화 걸어보세요. 전화 걸면은 이렇게 해서 전화가 걸린답니다. 이거 뭐 이제 그 여기에 있는 텍스팅에 있는 거를 텍스팅이 아니고 이 소셜에 있는 거에서 얘는 이제 전화 거는 거였죠. 전화 거는 거였고 요거는 우리 그 카카오톡이나 뭐 이메일 아니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걸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보통 막 뭔가 뉴스나 아니면 네이버에 뭐 어디 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점점점 해서 그 공유하기 버튼 있죠. 공유하기 버튼. 공유하기 버튼이 요거거든요. 얘를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문자도 보낼 수도 있고 뭐 트위터와 연동을 할 수도 있고 이메일 같은 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보통 어떻게 사용이 되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지금은 단순한 전화번호부지만 그런 것도 돼요. 만약에 문자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내 폰에 문자가 오면은 내가 이제 문자를 보낼 때 말고 문자를 받을 때 그 문자 왔는 전화번호와 거기에 대한 내용 같은 거를 따로따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전화 여기에 보면은 전화가 나한테 걸려왔을 때도 그 사람이 지금 폰 번호가 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운전 같은 거 할 때, 누가 이제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약에 문자가 나한테 왔을 때 그 내용을 우리 어제 텍스트 투 스피치 배웠죠. 텍스트 투 스피치에 연결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뭐 땡땡아 올 때 치킨 사와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다. 그럼 이거 음성으로 이제 읽어줄 수 있게끔 연결도 할 수 있고 커넥트된 이거는 모비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모비즌 해서 이거를 요 아이콘이 요렇게 되는 그 사설 프로그램이거든요. 요 모비즌이라고 하는 요거를 깔아가지고 핸드폰에서도 모비즌을 이제 다운받아요. 여기서 요렇게 요거 모비즌 미러링 다운받아가지고 연결시켜서 두 개를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무료예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까지는 유료로 됩니다. 뭐 무료일 때는 그런 게 된대요. 맞아요. 무료로 쓰면은 같은 와이파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핸드폰 와이파이를 여기로 잡고 컴퓨터도 지금 같은 네트워크로 잡았기 때문에 저게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선으로 연결해야 돼요. 선으로 연결하고 다른 와이파이인데도 이게 통화하려고 하면은 유료 버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번호에다가 다시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이 기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 다루는 방법과 이 리스트 뷰에서 뭐 값을 선택했을 때 뭐 선택한 그 번호라든지 아니면 그 선택한 내용이라든지 가지고 오는 요 정도의 내용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똑같이 리스트를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링크 드릴게요. 리스트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번에는 리스트 피커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리스트 피커. 리스트 피커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버튼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버튼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안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다시 하나를 내가 터치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뭘 만들 거냐 하면 이 햄버거에서 메뉴를 착착착 골라서 그거의 가격을 계산해 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버거 선택해서 무슨 버거가 있는지 터치하면은 그 버거의 가격이 뜹니다. 가격이 다 다르겠죠. 뭐 치즈버거는 뭐 2,500원, 불고기 버거는 뭐 3,000원, 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다른데 그가 뜹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버거를 선택해야지만 그 다음 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끔 버튼이 활성화가 막혀 있다가 얘 선택하고 뜨고 나면은 그 다음 음료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럼 음료도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고릅니다. 뭐 콜라 있고 사이다 있고 오렌지 주스 있고 등등 중에서 선택을 하면은 마지막 사이드 메뉴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얘까지 고릅니다. 뭐 감자튀김, 콘샐러드 뭐 중에서 고르고 나면은 마지막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세트 구성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그 금액을 다 더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런 약간 뭐 계산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이렇게 포스기 같은 요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쭉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만들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 우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테스트 006이 되겠네요. 테스트 006. 자, 요거는 리스트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버거 리스트 따로 그죠? 여기서 버거가 담겨있는 버거 리스트 따로 음료만 담겨있는 음료 리스트 따로 사이드 메뉴 담겨있는 사이드 리스트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만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보다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조금 코드가 길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디자인부터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자, 슝슝슝 완성이 돼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 모양이 없나요? 잠시만요. 완성돼 있는 디자인이 좀 여기는 지금 전체 전개도가 안 보여져 있네요. 일단 그러면 천천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피커 하나 가지고 와서 얘를 쭉쭉쭉
버튼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한 방에 완성되어 있는 거를 보고 만들어야 저도 여러분들 쉬운데 요거네요. 요건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가 라벨이죠. 라벨이고 밑에도 이제 라벨이에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가로 레이아웃에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있는 거 뭐 버거, 음료, 사이드 메뉴 요거는 리스트 피커예요. 이제 버튼처럼 보였지만 딱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피커고 마지막에 있는 이 계산만 버튼입니다. 계산만 버튼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 이 버거의 가격을 띄워줄 라벨 그 다음에 원 이렇게 해서 숫자만 따로 라벨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 레이아웃에 리스트 피커와 라벨과 원 이렇게 세 개가 재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벨부터 올릴게요. 라벨을 위에 올려서 얘는 이름을 햄버거 세트 고르기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요것도 얘가 저는 이제 그 맥도날드를 생각해서 이렇게 오렌지색과 빨강색을 조합해서 제목을 하나 얹고요. 그 밑에 라벨을 또 해서 순서대로 버거 그리고 음료 사이드 메뉴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치우고 가로 레이아웃을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로 레이아웃 하나에다가 여기에다가 요 안에 리스트 피커를 넣어요. 넣어서 얘가 뭐다? 얘가 이름이 버거를 선택하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버거. 그리고 그 옆에 라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이거 선택하기 전에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더바 그냥 짝대기 표시로 이렇게 해줄게요. 버거 얼마다 하는데 일단 그 금액은 비워놓고요. 맨 뒤에 원 얼마다 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은 얘가 생긴 게 조금 예쁘게 생기지가 않았죠? 예쁘게 생기지가 않아서 이거를 크기를 좀 맞춰주려고 하면 이 애들이 들어가 있는 부모인 가로 레이아웃에서 가로 길이만 좀 다 맞춰줄게요. 가로 길이만. 여기서 요거 세로 길이죠? 세로 길이 말고 가로 길이를 퍼센트로 맞춰주겠습니다. 전체의 저는 60%로 맞출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길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세 개가 이렇게 길쭉하게 크기가 한 3분의 1씩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친구 버거의 가로 길이도 한 30% 맞춰줍니다. 30%.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 되어 있는 것도 한 30%. 요렇게. 이게 전체의 30%라서 30% 말고 20%로 해줄게요. 20%. 요렇게 맞춰줄게요. 그러면 버거가 몇 원이다. 얘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버거랑 음료랑 사이드 메뉴랑. 그래서 지금 좀 빠르죠? 좀 빠른데 제가 어차피 반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가로 레이아웃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리스트 피커를 담습니다. 이름은 두 번째 거는 음료라고 할게요. 음료. 그리고 그 옆에 라벨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글자를 처음에 찍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짝대기 하나 이렇게 적어주고요. 마지막 요 옆에 제일 끄트머리에 원 얼마다 몇 원이다 하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 이렇게 글자를 적어주면은 얘 가로 길이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 레이아웃의 가로 길이의 퍼센트를 60%로 하고 이 버튼의 가로 길이는 20%
중간 라벨의 가로 길이도 20% 해서 이 형식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도 레이아웃을 가로 레이아웃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리스트 피커를 담고 여기에는 사이드 메뉴를 집어넣을 거라서 사이드라고 적을게요. 사이드. 그리고 라벨에서 짝대기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원을 넣어줍니다. 원. 아이고. 자. 그리고 레이아웃의 크기는 60%, 얘 버튼의 크기도 20%, 짝대기, 중간 짝대기 라벨의 크기도 20%,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성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감이 안 와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기다릴게요. 다 되셨으면 알려주세요. 다 되셨으면. 얘가 뭐 복잡한 건 아니죠. 복잡한 건 아닌데 좀 많아서 넣을 게 좀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렬만 조금 더 해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다 하신 분들은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이 뒤로 붙이고 싶어요. 이 뒤로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가로를 꽉 채운다. 필페어런트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건 이제 레이아웃에 디테일을 올리는 거죠. 필페어런트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정렬을 이 친구의 정렬을 여기 있다. 여기서 이렇게 라이트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레이아웃에서도 이렇게 중간으로 오게끔 글자가 지금 위쪽에 붙어 있죠? 위쪽에 붙어 있는 거를 중간으로 오게끔 이렇게 정렬을 바꿔주면은 살짝씩 얘네들의 디테일을 좀 더 만질 수가 있어요. 요것도 뒤로 붙여주겠습니다. 뒤로. 어쨌든 요 레이아웃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안 맞춰도 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고 요 형태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 마지막에 여기 밑에 계산하는 것까지 만들어줄 거예요.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것도 가로 레이아웃이 들어갑니다. 가로 레이아웃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는 리스트 피커가 아니에요. 아직이야? 오케이. 그럼 좀 더 기다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자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여기서 글자 크기를 20 키우고 얘가 조금 더 뒤로 가도 될 것 같거든요. 뒤로 가도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저는 그냥 조금씩 바꿔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재료 준비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면 되겠다. 하고 여러분 이거 버튼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버튼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여기서 쉐이프 얘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약간 동그랗게 깎을 수도 있고요. 동그랗게 깎을 수도 있고 완전 각지게 완전 딱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타원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를 흰색 글자를 흰색으로 해서 진하게 저는 이거 에리멘트 할 때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얘네를 꾸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분홍색 너도 노란색 오렌지색에 검정색 글자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에빈 멘터를 뭐 복습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를 클릭해보면서 여기 있는 거 여러 가지 클릭해보면서 예쁘게 꾸며보는 것도 나름 재밌답니다. 자, 사이드도 노란색으로 찍고 볼 찍고 동그랗게 깎아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엽네요. 버거 음료 사이드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햄버거 같은 거는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버거 이름이랑 버거 가격 같은 거는 개수를 많이는 안 할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코드가 길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에는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는 딱 2개씩만 하겠습니다. 버거 2개, 음료 2개, 사이드 2개. 그래서 가격 다르게 2개를 그냥 가격 다르게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 버거 종류, 가격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 이름은 일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버거라고 하는 이 리스트 피커에서 여기서 여기 내가 설정해 보면은 목록을 미리 적을 수 있게 만든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콤마로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즈버거와 또 뭐가 있을까요? 불고기 버거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가격은 이따가 코드에서 정할 거기 때문에 종류만 2개씩만 넣을게요. 2개씩만. 저는 버거는 치즈버거, 불고기 버거. 음료는 콜라,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이드는 감자튀김, 치킨 너겟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해주세요. 대신 요거는 컴마로 딱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자튀김, 치킨 너겟, 콜라, 사이다. 햄버거에는 뭐 치즈버거, 불고기 버거 요렇게 요거까지 해주세요. 요거까지. 이 리스트 피커의 목록을 2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각 2개씩. 그래서 막 그 우리가 뭐 코딩을 이제 배우면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이제 내가 배웠던 언어로 만들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만들었던 게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계산하는 기능, 포스기라고 해야 되나요? 포스기 뭐 메뉴 선택하고 아니면은 뭐 재고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등 이런 형태를 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많이 만들었었는데 앱 인벤터로도 한 번쯤은 만들어 보면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단순하긴 하지만 이 안에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쪼갰을 때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괜찮은 예제입니다. 요거. 자, 요거까지 이제 그 두 개 이름까지 적어 주셨으면 뭘 해주셔야 되냐 하면은 마지막 요거 남은 거 채워 넣을게요. 여기에 버튼 들어가고 버튼 이름이 계산이었죠? 계산. 자, 그리고 그 옆에 얼마다 하는 금액을 찍을 라벨을 하나 넣어줍니다. 라벨.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 다 하고 금액 뜨는 거니까 처음에는 짝대기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얘도 크기는 위에 친구들이랑 맞춰줄게요. 얘를 60%였죠? 60%로 하고 요거 20%였죠? 20%로 하고 이렇게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거는 계산 버튼이니까 다르게 색깔 다르게 해서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버거에서 여기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음료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사이드에서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 계산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에 얼마다 라고 찍히는 거예요. 준비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되고 나면은 저기 넘어가겠습니다. 저 뒤편으로 코드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라벨이 너무 이렇게 번호로 쭉쭉쭉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코드에 갔을 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벨 이름들을 조금씩 바꿔줄 거예요. 바꿔줄 건데 요 앞에 버거에서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 거는 얘는 하나는 버거의 종류, 하나는 가격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짝대기 있는 이 친구는 이름을 버거 종류라고 할게요. 버거 종류 리네임해서 그 뒤에 원이 붙어 있는 얘는 리네임을 버거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버거 종류와 버거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음료 종류, 음료 가격, 사이드 종류, 사이드 가격 이렇게 라벨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여기서 음료 가격, 가격이 아니죠. 음료 종류, 위에 거 종류,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음료 가격. 여기에도 음료 사이드 종류와 사이드 가격 이렇게 바꿔줄게요. 얘는 안 바꿔줘도 되는데 안 바꿔주면은 뒤에 갔을 때 저랑 그 코드를 짜는 이름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름이 조금 달라질 거고 그래서 얘네가 또 우리 그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킬 때 특이한 점이 처음에 버거를 선택을 완료해야지 그 다음 음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음료를 다 선택해야지 사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얘까지 다 선택을 해야지 계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버튼에서 누를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설정에서 어디죠? 쭉쭉쭉쭉쭉 버튼에서 여기입니다. 요거 두 번째에 있는 거. 자, 요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버리면 코드로 나중에 버튼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 우린 얘를 터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거만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버거 버튼만 누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거를 제외한 나머지 음료도 체크 해제, 사이드도 체크 해제, 계산도 체크 해제합니다. 지금 다 들어오셨어요. 승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버거에 있는 활성화 버튼은 체크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체크 해제해 주세요. 체크 해제. 준비가 되게 길었죠. 디자인에 있는 준비가 되게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완성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에요. 자, 완성이 되었다면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블럭. 요거 아마 조금 빨랐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아직 덜 되신 분 있나요? 이게 과정이 많았죠. 뭔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체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 이 리스트 피커 안에 목록이 2개씩 들어가 있는지, 음료에도 음료 2개, 사이드에 사이드 2개, 2개씩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벨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방금 들어오신 분이 그러시구나, 그죠? 자, 여기서 앞쪽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다 가지고 오셨다면 여기서 요 안에 라벨 이름이 2개가 버거 종류, 버거 가격, 음료에는 음료 종류, 음료 가격, 사이드에는 사이드 종류, 사이드 가격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내가 얘의 설정에서 이 활성화 버튼, 활성화를 결정하는 이 체크 표시가 버거에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클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음료, 사이드, 계산 얘네들은 다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뭐 크기, 모양 이런 거는 다 저랑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되고 요 제 3가지 이 안에 들어있는가
라벨 이름이 지금 제대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활성화 버튼 체크를 해제했는지 얘만 확인을 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언제 뭐만 지금 터치를 할 수 있냐 하면은 3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얘만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얘가 누구냐 하면은 아까 리스트 피커였죠. 그래서 리스트 피커의 1번. 자, 1번을 애프터 피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요거 제가 얘를 한번 띄워서 연결 잠깐 해서 테스트를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 리스트 피커를 열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금 얘네는 지금 제가 활성화를 껐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좀 어둡죠. 글자 색깔이. 그래서 버거를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거를 터치했을 때 아까 제가 치즈버거, 불고기 버거를 앞에서 넣어줬기 때문에 이거 2개가 떠요. 자, 여기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블록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첫 번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리스트 피커에서 이 리스트 피커에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하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거의 이름을 버거 종류 라벨에다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거 종류의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방금 리스트 피커에서 선택한 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피커 1번이죠. 1번 리스트 피커에서 선택한 거, 셀렉션이죠. 연두색 블럭 중에서 셀렉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모비즌을 띄웠을 때 이번에 제가 버거를 선택을 치즈버거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치즈버거가 떠요. 글자가. 다시 선택을 불고기 버거를 선택을 했다 하면 여기 불고기 버거가 뜹니다. 선택한 거에 글자를 이쪽에다가 띄운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1번을 선택했는지 2번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입부문을 쓸 거예요. 컨트롤에 쭉 올라가서 요거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서 두 번째는 얘를 쓸게요. if, else 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했는 게 첫 번째 거였으면은 어떻게 블라블라블라 해라. 두 번째 거면은 블라블라블라 해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메뉴가 많았다. 지금 우리는 코드를 좀 짧게 적기 위해서 메뉴를 2가지만 했는데 메뉴가 많았다면 여기서 내가 있는 메뉴 개수만큼 이렇게 else if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2개니까 이렇게 if와 else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여기 넣어서 자, 비교를 합니다. 내가 방금 여기서 2가지 선택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번을 선택했는지 2번을 선택했는지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구분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피커에서 연두색 블럭 중에서 요게 있죠. 선택했는 번호 이게 같다. 수학에 있는 같다 블럭을 사용을 해서 요렇게 1번과 똑같은가요? 1번과 똑같은가요? 하면은 내가 이 2개의 선택 중에서 치즈버거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치즈버거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1번을 번호를 선택했는 거고 여기 if 안쪽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되겠죠. 이때는 치즈버거의 가격을 내가 결정해 주면 돼요. 치즈버거는 내가 가격 결정하는 건 나름이라서 여기 버거 가격에 set 텍스트에서 얼마를 넣어주겠다 해서 빈칸에 있는 거 치즈버거 저는 2,000원 할게요. 2,0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2개 선택하는 것 중에서 위에 있는 거 치즈버거를 선택했다면 가격이 2,000원이 찍히게 되는 거고 밑에는 불고기 버거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2번째 칸에 있는 거를 선택했을 때는 가격을 얼마를 찍을 거냐? 저는 2,500원을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아까 전에 요 위에 것만 했을 때는 이름만 찍혔었죠? 근데 지금은 버거를 선택해서 치즈버거를 선택하면 여기 2,000원이 찍혀요.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불고기 버거를 선택하면은 2,500원이 찍힙니다.
이렇게 버거에 따라서 가격 측정을 우리가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버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리스트 피커가 누를 수 있도록 활성화가 돼야 돼요. 지금은 막혀 있죠. 제가 이거를 아무리 터치를 해도, 지금 화면에 이제 터치를 해도 얘는 안 켜져요. 안 켜지는데 이 선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거의 선택이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리스트 피커의 자,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여기에서 true를 넣어줍니다. true를 넣어줘요. 자, 그러면 제가 버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음료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이제 얘도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거를 이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음료를 선택했을 때 코드는 얘랑 거의 비슷한데 어디에다가 짜주냐 하면 요 두 번째 리스트 피커를 애프터 피킹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블럭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이름과 가격을 이름은 버거 종류 라벨에다가 넣었고 가격은 버거 가격 라벨에다가 넣었어요. 얘는 그러면 이거에 음료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음료 종류, 그 다음에 음료 가격, 이 리스트, 라벨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 통째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 이렇게 복사합니다. 복사를 똑같이 한 다음에 얘가 뭐다? 내렸을 때 음료의 종류 라벨,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리스트 피커 2번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1번 대신에 2번으로 바꿔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2번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음료 가격, 버거 가격이 아니라 음료 가격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뭐 1,000원, 저는 1,000원이랑 1,200원 이렇게 할게요. 얘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음료의 가격을 두 개를 이제 차이를 두고 마지막 두 번째 선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리스트 피커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음료를 선택했을 때 콜라 사이다 중에서 콜라를 선택을 하면 콜라 1,000원, 사이다를 선택을 하면 사이다 1,200원 이렇게 글자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3번에 활성화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메뉴 버튼도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약간 도미노 같다고 할까요? 도미노처럼 첫 번째 거를 해야 두 번째 거를 누를 수 있고 두 번째 거를 완료를 해야 세 번째 거를 누를 수 있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는 코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3번 거 코드를 적으면 되죠. 3번 거 리스트 피커 3번 애프터 피킹 가지고 와서 안에 있는 거 복사합니다. 복사. 그럼 여기서 자 3번은 우리 사이드 메뉴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라벨의 종류는 사이드의 종류, 이 리스트 피커의 번호는 3번이죠. 3번이기 때문에 3번에서 선택된 거, 여기도 마찬가지 3번 리스트 피커 3번에서 선택된 거를 가지고 여기 라벨 이름을 음료 가격이 아니라 사이드의 가격 해서 이것도 저는 가격을 뭐 1,500원 1,7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나서 얘는 뭘 풀어주느냐. 여기에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갈 때는 얘는 리스트 피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얘는 우리 버튼으로 만들었어요. 버튼. 그래서 요거를 뺀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은 이렇게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변경 불가능하기 때문에 쭉 내려서 이 버튼 1번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셋 활성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 대신에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는 리스트 피커에서 다음 리스트 피커 이렇게 넘어갔는데 3번 다음에는 얘 리스트 피커가 아니라 버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준다까지 만들면은 여기서 사이드 선택했을 때
감자튀김 선택하면 1,500원. 다시 눌러서 치킨 너겟 선택하면 뭐 1,700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디자인으로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1번 리스트 피커. 1번 리스트 피커. 여기 있죠? 1번 리스트 피커에 요 메뉴에 있는 애프터 피킹이라고 하는 블럭을 썼는데 얘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리스트 피커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라는 뜻이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선택했을 때 여기서 이제 선택한 거에 그 선택한 번호나 선택한 이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한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치즈버거라고 하는 이 글자를 셀렉션 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이거를 버거 종류라고 하는 라벨에 찍어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름 뭐다, 가격 얼마다 하는 거를 따로따로 찍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버거 종류에다가 이름을 찍어주고, 자, 가격은 우리가 여기서 정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선택했을 때 1번을 선택했느냐 2번을 선택했느냐를 if 모드로 만들었어요. if 모드로 만들어서 if else 여기 컨트롤에 있었던 if else를 사용을 해서 자 1번을 선택했을 때는 이 선택한 번호가 1번이었을 때는 치즈버거의 가격 2,000원. 그 다음에 1번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2번 선택했을 때겠죠? 우리 지금 선택권이 1번, 2번 두 개밖에 없으니까 2번을 선택했을 때에는 가격을 조금 다르게 책정을 해요. 일부러 다르게 책정을 해서 2,500원이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버튼, 원래는 이거 실행하면은 1번 버튼밖에 못 누르게 돼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활성화가 꺼져 있어서 제가 터치를 해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1번 버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얘가 하나만 완성해 놓으면 똑같아요. 복사한 다음에 얘를 이제 통째로 복사를 해도 되죠. 통째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2번으로 바꿔줘요. 2번으로 바꿔주고 그에 따라서 안쪽에 있는 설정들도 다 하나씩 밀어주면 되죠. 여기가 숫자가 1번에서 2번이 되고 여기는 원래는 버거의 종류라는 라벨이었는데 다 음료에 관련된 걸로 바꿔주고요. 숫자도 전부 다 2 다 바꿔줘요. 리스트 피커의 숫자도 음료 다 바꿔주고요. 마지막에 2번을 여는 거를 얘는 2번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3번을 연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똑같이 복사해요. 얘를 하나를 더 똑같이 복사해서 3번 사이드 그리고 얘는 리스트 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버튼을 활성화하는 걸로 여기서 하나를 꺼내줘야 돼요.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내려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버튼에서 활성화 여부를 가지고 와서 true를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까지 이 가격 계산하는 거 빼고 버거 고르고 음료 고르고 사이드 메뉴 골라서 그에 따른 이름과 이 가격이 변경되는 것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오래 걸릴 것 같지만 하나만 완성하면은 또 금방 복사해서 바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리고 나면 뭐만 남았냐 하면 여기 계산하는 버튼만 남았어요. 계산하는 버튼만. 근데 얘는 간단한 게 여기 라벨들에 있는 금액들을 각각 더해서 여기 마지막 라벨에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과정만 잘 넣어왔다면 얘는 금방 해요. 그리고 버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자 버튼이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 옆에 있는 라벨, 저는 라벨 9번이네요. 아니면 여러분도 여기 라벨 이름이 번호가 헷갈릴 것 같다 하면은 앞에서 바꾸고 와도 됩니다. 여기 요 라벨 이름 바꿔도 돼요. 저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요 라벨에 글자를 찍겠다. set text 글자를 찍겠다. 어떤 글자? 여기는 다 더하면 돼요. 여기 이제 위에 버거 가격과 사이드 가격과 음료 가격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처음에 버거랑 이 더하기 블럭이 이렇게 이제 3개 더할 수가 있죠. 그러면 버거 가격 더합니다. 버거 가격. 그럼 버거 가격에 있는 텍스트 버거 가격 더하고 그 다음에 음료 가격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음료 가격 더하고 그리고 사이드 가격에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사이드 가격까지 더해요. 요게 지금 텍스트지만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얘네가 더하기 블럭으로 자동으로 더하기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렇게 하고 연결을 합니다.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은 얘는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제가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 요렇게 각각 얼마였는지 더하기 가격을 알려줍니다. 요거는 정렬을 제가 좀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요 뒤에다가 정렬을 하면 좀 더 낫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바꿔요. 버거를 바꾸고 다른 버거로 바꾸고 음료도 바꾸고 사이드 메뉴도 바꾼 다음에 계산을 다시 하면 이에 따른 결과를 또 맞게끔 더해줍니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고르는 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해주는 요런 어플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얘를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하다가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코드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우리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중간에 어딘가 놓쳤어요 하는 부분 있으면 거기서부터 쫄쫄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완성을 해봅시다. 자료 보면서 그래서 이게 저도 줌 수업을 해보니까 메뉴 3개 넣으려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줌 수업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 투컴을 사용하지만 투 모니터를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화면 하나에 그죠? 화면 하나에서 이거 코딩하는 화면도 띄워놔야 되고 여기에 또 줌으로 설명하는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는 이 화면도 띄워놔야 되잖아요. 금액 자료 천 단위로 콤마 찍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은 너무 그 말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쫓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건 저도 수업을 들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듀얼 모니터는 그나마 좀 낫죠. 듀얼 모니터는 그나마 좀 나은데 모니터 한 개 있거나 노트북으로 듣거나 이러면 이제 너무 복잡해요. 화면 자체가. 그리고 이거 크기 자체도 조그만하게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천천히 저의 속도와 저의 속도와는 조금 달라도 이거를 보면서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링크를 드리는 거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제가 메뉴 3개 넣으려면 메뉴 3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만 메뉴 3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메뉴를 하나 추가해요. 불고기 버거 컴마 무슨 버거 있죠? 새우 버거.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자로는 여기서 추가를 하고 이 코드에서 새우버거의 가격을 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if else에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설정 버튼에서 else if를 하나를 더 추가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에서 1번을 선택했을 때 치즈버거 2,000원 복사. 2번을 선택했을 때는 불고기 버거 2,500원. 그러면 else는 마지막 3번이 되겠죠. 3번을 선택했을 때는 3,000원. 요렇게 해서 앞에서 메뉴 적는 거 이름도 3개로 늘려주고 제가 여기 새우버거까지 추가했거든요. 3개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if문에서도 여기서 else if를 하나 추가해서 가격을 더 추가해주면은 여기 열었을 때 버거 열었을 때 3개가 되고 치즈버거 2,000원 그 다음에 불고기 버거 2,500원 그리고 새우버거 3,000원 이렇게 됩니다. 300원이네. 3,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는 거는 3개마다 콤마를 찍는 거는 그거는 아마 그냥 해주는 기능은 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해주는 기능은 없고 우리 이제 얘를 텍스트라고 쳤을 때 마지막 금액을 그 텍스트라고 쳤을 때 이 텍스트에서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해야 됩니다. 끼워 넣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블럭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 몇 개, 글자의 몇 번째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겠다라고 하는 그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사용을 해가지고 끼워 넣어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건 이제 스플릿 자르는 거고 퍼스트 너 이건 다 자르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다 코마를 만들지는 못하고 내가 수동으로 코마를 몇 번째 세 번째 거에 찍어라 몇 번째 거에 찍어라 라고 해서 수동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스페이스 트레인 리플레이스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듀얼 모니터가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할 때에도 듀얼 모니터가 아니면은 정말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도 그냥 하나의 모니터로 듣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듣는 거는 이 폰으로 듣고 폰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딩 할 때 컴퓨터는 얘만 이제 사용해서 그 수업 듣는 코딩은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영어도 그 제가 그 뭐지 과목 중에서 학교 다닐 때 뭐 과목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영어였었거든요. 코딩을 하면서 벽을 많이 느낍니다. 요거는 저도 봐야 돼요. 봅시다. 얘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이너리. 이게 다 수학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뭔가 계산해 주는 거일 텐데 네이버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십진법. 십진법. 그러면 얘는 뭐 이진법과 16진법 그런 거네요. 숫자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네요. 얘가 만약에 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이걸 이제 십진법으로 표현을 할 거다. 아니면 이진법으로 표현을 할 거다. 그다음에 팔진법으로 표현할 거다. 16진법으로 표현할 거다. 이거네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진짜 그 뭐지? 이런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은 또 코딩할 때 영어도 필요하지만 이 친구들은 또 수학이잖아요. 우리 막 고등학교 때 보던 그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또 조금 필요하면은 이제 네이버에 가끔 쳐서 수학적인 거가 뭐였나 기억도 또 떠올려야 되고 저도 천 단위 구분은 보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수학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텍스트에 없으면 수학에 천 단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루트고 최소값 찾는 거고 랜덤 값 찾는 거고 between 이거는 and or와 이거고 수동으로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것도 한번 완성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수업이 끝나더라도, 그죠? 지금 이제 수업 끝날 시간이긴 한데 수업이 끝나더라도 뭐 유튜브에도 다시 올라가고 아니면은 제가 보내드린 이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 것만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해서 안 되는 게 있다면 꼭 성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성공했을 때에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코딩 공부가 어렵지만 또 헤쳐나갈 힘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성공 축하. 이렇게 딱 성공했을 때에 좀 뿌듯함이 있죠. 성취감. 그러니까요. 뿌듯함이 있어요. 이게 조금씩 쌓여야지 이 힘들고 하기 싫은 코딩 공부가 그나마 조금씩 재밌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앱인벤터 하고 아두이노 할 때는 정말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만 정말 너무 하기가 싫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하는 거 성공하고 나면은 약간 그 다음 것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맞죠?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여러분 우리가 목표했던 거 다 했거든요. 지금 아두이노 쪽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앱인벤터 쪽도 그렇고 목표했던 거에 대부분을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쉽고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교육공지에서 우리 줌 앱인벤터 목차에서 다 있죠? 앱인벤터, 화면 레이아웃 다루는 거, 버튼 라벨, 이미지, 데이터 피커, 타임 피커, 오늘 리스트 피커, 리스트 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초 예제 만들기 내일은 간단한 거, 짤막짤막한 거 여러 개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 오늘 그 다들 공부한다고 고생하셨고 수업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뵐게요.